자, 이 쇼핑센터에 가면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들어가면 이 삑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도난을 방지하는 그 시스템인데 이 도난 방지 시스템을 이 마법의 가방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이 몽골인 남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데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 마법을 걸었던 건지 또 어떻게 이 마법이 풀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윤정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아주 재밌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범죄 소식이긴 해서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범행이 일어난 곳 자체가요, 백화점이나 아울렛처럼 굉장히 보안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한 여성이 가방을 메고 옷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갑자기 구기더니 옷을 가리고서 뒤로는 가방에다 넣고 있죠. 예, 그러네요. 굉장히 뻔뻔스럽고 아주 대담하게 범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 사실 저렇게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곳에는 옷마다 다 도난 방지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하면서 그걸 띄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그냥 나가게 되면 삐용삐용 이 경고등이 울리기 마련이죠. 굉장히 네. 크게 울리는데 저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그냥 그대로 계속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가방을 그대로 메고서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저 여성은 아무리 저렇게 가방에 물건을 다 담고 나가도 한 번도 경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발하기까지도 경찰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 범행 알고 보니까요, 몽골인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네. 이 가방에다가 이 특수 장치가 뭐가 돼 있었나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도난 방지 택에는요, 이 네. 센서에는요,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 맹점이? 네, 바로 예. 알루미늄 호일을 잘 익지 못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가방이나 이렇게 상자 안에 알루미늄 호일 처리를 해서 가져갔던 범죄들이 과거에도 많았대요. 아, 그러니까 가방 겉에 알루미늄 호일로 다 덮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원래는 이제 울려야 되죠. 삑삑. 삐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지금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가방에 특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익지 못했던 건데요. 네. 과거에는 알루미늄 호일로 이 특수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범인인 몽골인 남매는요, 특수한 다른 물질로 특수 처리를 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 이 비밀의 가방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찰에도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일단 이 가방을 국과수로 보내서 도대체 어떤 성분인지 감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식을 하고 있다? 네, 한 달 정도 결과 나오는데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아마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덜미가 어떻게 잡혔는지. 그렇죠. 일단 예. 이 여성과 남성이 망을 보면서 같이 둘이 밖에서 만나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잡히질 않으니까 사실 추적이 좀 오래 걸렸어요. CCTV를 통해서 이 남성과 여성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하철역 물품 보관소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잠복을 한 끝에 결국 잡았는데요. 이 잡는 그 순간에도 저 특수 마법의 가방을 들고 다른 곳으로 범행을 하러 상점에 들어가다가 잡혔다고 하네요. 자, 이 훔친 옷을 몽골로 다 보냈다고 하던데 몽골로는 네. 왜 보낸 거예요? 일단 몽골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 본인의 집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하다가 해외 배송을 이용해서 몽골로 다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낸 옷만 무려 72kg입니다. 아우, 많이 보냈습니다. 71kg면은 정말 옷 무게 컨테이너 얼마 안 하나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보냈는지 빼돌렸는지 짐작이 가능하실 텐데요. 입국 내역도 이 한 사람당 47번 또 21번 계속 이렇게 한국과 몽골을 오간 걸 보면 예. 이번 범죄 말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겠네요. 경찰에서는 좀 의심을 가지고 추가 범행을 수사. 뭐 몽골에서 저 한국 옷이 인기가 있는지 몽골에서 장사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거는 특수절도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일단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하게 되면 특수절도를 처벌받고요. 네. 그러니까 특수절도죄가 이것하고 흉기유대 절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가방도 특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47번, 21번 정도 한국에 찾아왔던 걸 보면 이후에 추가 범행이 있다면 상습성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 구치소 안에, 교도소 안에 있다가 몽골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법의 가방을 들고 대한민국 쇼핑센터를 누볐던 몽골인 2명 잡힌 이야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